정부가 내일 천안함 사고에 대해 북측에 의한 공격으로 명시한 결과를 공식 발표합니다. 앞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30여 개국에 비공개 사전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573개사의 1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38% 증가한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연 2%대로 하락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인 3%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대외 문제로 마음 졸이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내 외화 유동성에 문제는 없는지 추가 대비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챙겨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 증시가 좀 부진했었죠. 코스피가 장중에 2.5% 가까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고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기관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4,700억 원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1,62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회복한 모습인데요. 0.8% 오른 500선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대외 변수에 아직 발목이 묶여있는 상황인데요. 독일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유럽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주면서 외국인 아직도 옵내장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주도주들은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17포인트 내리면서 162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621포인트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구간에 1602포인트 저점 찍은 이후에 기관이 개인과 힘을 보태서 꾸준히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현재는 1625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힘을 썼습니다. 개인이 4,20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이 1,9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도 물량 거세게 내놓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7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크게 낙폭을 키웠는데요. 현재는 3포인트 내리면서 5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출발은 501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의 흐름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구간에 493포인트 저점 찍은 이후에 개인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오늘 낙폭을 꾸준하게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500선까지는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그래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홀로 138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108억 원 정도 거세게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마저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외국인은 29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수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고요. 유럽발 재정 위기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승 압력이 꾸준히 작용하면서 석 달 만에 1,160원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19원 60전 오르면서 1,166원 2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그래도 버텨줬었던 삼성전자와 포스코 오늘은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6% 내리고 있고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차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현대차 3%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역시 3.6%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 오늘 1.03%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약보합에 있다가 다시 한번 강보합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고요. LG화학이 0.7%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들 급락장 속에서 유럽발 재정 위기까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내리고 있는데요. 증권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오늘 2.5% 내렸고요. 대우증권 역시 2.4% 낙폭을 늘렸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2% 내리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만이 1%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 종목들 1% 내지 2%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IT 대표주들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2% 내리고 있습니다. LG전자 2.3% 내리고 있고요. 하이닉스만이 오늘 강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에 삼성 SDI도 1.2% 오르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 LG디스플레이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0.5%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도 상장 관련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만도 상장 첫날 만에 공모가를 상회했습니다. 현재는 9.2% 오르면서 10만 6천 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차트상에 보이진 않지만 한락건설 대주주죠. 하지만 반면에 8% 정도 급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3% 상승 흐름 타고 있고요. 부품주들도 역시 강보합에서 2%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더욱 심도 있게 우리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중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의 빛을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낙폭이 2.5% 정도까지 코스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어느덧 1%대로 많이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개장 초에 급락했다가 오늘 꾸준히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전일에 장대 음봉이 출현한 이후에 오늘처럼 시초가에 급락한 이후 장 후반에 반등하게 되면 그날이 지수의 저점이 될 확률이 약 68%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통계로 보자라고 하면 일단 오늘 지수의 저점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약 70% 수준으로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오늘 지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한 가지 더 긍정적인 것은 만도의 상장과 더불어 자동차 주들 쪽으로 재차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급락했던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플러스 전환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기존 주도주들이 살아있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낙관을 할 수 없는 게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 200일 이평선이 무너진 이후에 계속해서 1600선을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수 움직임을 저희가 예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200일 이평선이라는 상징적인 중장기 추세선이 일시적으로 너무 훼손됐다는 점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강한 상승세가 앞으로 다소 둔화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에서 확인되다시피 200일 이평선은 상당히 강한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지금처럼 20일 이평선의 상승 각도가 20% 이상 우상향하고 있는 국면에서 코스피 지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게 된 경우에는 200일 이평선이 대체적으로 강한 지수대로 작용하면서 지수의 단기 저점을 형성시켜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전일처럼 지금 캔들 패턴상으로 볼 때도 전일 장대 음봉이 출현한 이후에 오늘 긴 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모닝스타형 패턴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20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력과 맞물리면서 일단 지수의 바닥이 좀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수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이긴 하지만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보다 많이 관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200일 이평선이 지금까지 무너진 게 올 들어서 벌써 네 번째라는 그런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앞서 세 번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다 회복되는 모습을 완전히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깊이가 좀 더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향후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더 지켜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함께 점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0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꾸준히 좀 훼손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된 지 하루 이틀 정도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급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크게 봤을 때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지수의 하락이 재정 위기와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전체적인 일시적인 이벤트 내지 쇼크 증폭의 하락이 강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지수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그리고 포르투갈 쪽에서 정치적인 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공조가 굳건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안정적인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수는 200일 이평선을 지지력으로 확인하면서 이번에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기존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와 IT 업종에 대해서 매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신용 리스크 부각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급락했던 금융업종의 반등 탄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보면 참 경기 방어주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렇다면 반등이 있을 경우에는 많이 하락했었던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관심을 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경기 민감주냐 아니면 방어주냐 어떤 부분에 저희가 손을 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과거 오늘처럼 단기 급락 이후에 지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낙폭이 컸던 업종들 중심으로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급락 이후에는 급등이 연출된다는 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베팅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본다면 금융이라든지 IT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네, 오늘의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은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함을 해결할지 한번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슈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팔고 있고 기관도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많이 사고는 있지 않습니다. 개인까지 좀 단기 매매에 치중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나타나는 양상은 이제 험악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투매가 나타났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나 기업의 펀더멘털을 논하면서 접근할 상황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뭐 표면적 이유를 살펴보면 유로존 시장의 상황이 좀 더 악화됐다기보다도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독일 공매도 규제 조치가 이제는 문제의 투명성 논리로 그렇게 번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러한 점은 이제 대다수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모습이 아니죠. 그동안에 투자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번 일이 리먼 사태하고는 좀 다르다. 하지만 유로존에서 지금 나오는 해법을 보면은 그때하고는 다를 것이 전혀 없죠. 리먼 사태와는 다르다. 이런 말로 접근할 시장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마치 2007년 서프라임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전체 프라임론 시장 규모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미국의 시스템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2008년 리먼 사태로 연결되는 경험을 한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 불안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기술적 지표가 붕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매 양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유로존 문제가 긴급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이제 단순한 디폴트 문제에서 벗어나서 펀더멘털적 논리로 들어서면서 문제가 중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긴급 구제 자금 투입 이후에 나타났었던 추가적인 하락이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 선반영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뭐 닥치지 않고 전부 다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미국 시장 쪽도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한국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하락 강도가 좀 커졌지만 하지만 지수의 절대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만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이 지금 절대 아니죠. 하지만 부정적인 면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것은 없나 한번 오늘은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투자 심리 관련되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존 시장을 비교해 볼 때 일본은 올해 2월 상승 시작했었던 그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로 환산하면 1550포인트고요. 중국 상해는 아예 글로벌 시장 상승 초입이었던 2009년 3월 수준까지 빠진 것입니다. 코스피 1000포인트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미국 다우지수나 독일보다 조금 우리가 더 빠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보다 좀 낫다고 생각되는 그나마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다우도 고점에서 내림폭 절대 수치는 좀 작지만 중장기 이동평균선 모두 우리처럼 붕괴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200일 이평 지지를 기대하는 상황인데 2% 정도 남아있죠. 오늘도 당장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조금 낮지만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굳이 한국 시장에서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5월 6일과 7일에 나타났었던 장중 급락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했었던 점 이 점은 약간 좀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주문 실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대량 거래 이후에 약세 전환은 부담이고요. 또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은 사실입니다. 현재 유로존 부실에 대해서 익스포저를 감안했을 때 금융주의 움직임이 아주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이제 고점 대비 30% 하락한 그런 작년 여름 수준까지 하락한 그런 모습이고요. JP모건이나 CT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에 가장 민감한 금융주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우리가 하락이 선반영됐다면 오늘 밤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지선 구축을 할 수 있을지 또 다우지수나 금융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밤 아주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보이거든요. 긍정적인 면을 좀 더 저희가 부각시켜 보죠. 네,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재료 노출 측면을 한번 보면은 유로존 문제가 리먼 사태하고 비교가 이제 직접적으로 되기 시작했다.
또 이제 그러한 면이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역으로 판단할 때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유로존 악재의 본질까지도 이제 시장에서 거론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다 노출됐다 이렇게 볼 필요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접근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표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 보면 20일 이격도를 살펴봤을 때 1600포인트 기준으로 94% 수준입니다. 이격도를 감안하여 이제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승장에서 92% 이하면은 매수 시점이고 하락장이더라도 88% 이하를 매수 시점으로 잡거든요. 또 과거 유사했었던 급락 상황을 봤을 때 두바이 위기 때 95%까지 내렸고 올해 초에 그리스 사태 때 94%까지 내리면서 이제 바닥권을 형성했습니다.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당시와 사안의 전개 상황이나 강도 면에서 이번이 더 심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절대 수치상으로 본다면은 오늘 1600 부근이 이전 저점을 형성했었던 이격보다 이미 더 내렸었다. 이 점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원론적으로 지금이 상승 중에 조정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볼 때 이격도 92%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157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포인트까지 내렸었던 오늘 정도에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리스크 아주 적어졌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오늘 이후 추가 하락이 좀 더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어제 말씀드렸었던 데드크로스 발생의 시점상과도 어울려서 조만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이격도만 보더라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이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로 이제 반등 때 앞장설 종목들이 대형주기 때문에 좀 낙폭이 이틀 동안 컸었던 대형주 쪽으로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개인들이 매수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4,5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꽤 하고 있죠. 5천억 원 넘는 매물을 현재 쏟아내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단 이틀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왜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제가 외국인들이 한 이틀 정도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매수를 한 것도 다 1,000억 원 미만으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외국인들 수급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불안한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 5월 들어서 시장에서 썰물 빠지듯이 이제 눈에 띄게 순매도 확대하는 지금 양상인데요.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8월, 작년 8월 달 이후로 누적 순매수가 이제 25조 정도 되는데, 최근 5월 달 들어가지고 이제 한 5조 정도를 이제 그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조의 그 누적 순매수 규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5천억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셀코리아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 아시다시피 위험 자산을 회피를 하고 이러한 쪽 안전 자산 쪽으로 이제 가겠다. 이런 이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유럽의 재정 위기 이런 부분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의 이제 재정 문제까지 거론이 되면서 재차 금융 위기가 재현되는 듯한 그러한 이제 그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은행들 간의 이제 불신이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 하락의 주된 이유로서 적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하는 주체가 이제 일부 작년 9월 달에 유럽계 자금과 함께 그동안 들어왔던 다른 외국계 자금들까지 위험 자산을 축소하려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작년 8월 달 이후로 4월 말까지 누적적으로 이제 25조 가까이 순매수를 한 규모였고요. 전일까지는 20조로 이제 5월 들어서 빠르게 이제 5조 원 가까이 이제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이제 급진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들어온 규모가 약 7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한 3조, 2조에서 한 4조 가까이의 자금이 최악에는 이제 매도 자금으로 출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세가 멈추는 시점 어디인지는 이제 원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럽권의 해결 가닥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효과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요. 현재까지 남유럽권 상황,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재정 긴축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좀 안 좋습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이 지금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EU 재무장관 회담이 이제 21일로 연기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유로존 재정 안정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 7,500억 유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견해차로 인해서 연기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의 21일이면 석가탄신 휴장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 시장은 월요일부터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뜨뜻미지근하게 끝나게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될 경우, 이럴 경우에 또 저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노리고 있는 그 대형주들을 피해서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을 권장하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종합지수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월 26일 날 1757포인트 이후에 나타나는 현재의 기술적인 하락,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57포인트에서 1675포인트, 1600 한 50포인트대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급의 공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그 매도세를 받아줄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1675포인트 부근에서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일부는 이제 1700대 초반대에서는 매수를 유보를 하다가 1700이 무너지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개인들의 투자 자금, 이러한 부분은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생명과 그리고 이 다른 공모주들의 이제 자금이 몰리는 그러한 현상을 봐서도 충분히 시장에는 이제 자금이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떨어진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의 그 언더슈팅하는 개념은 유로존에 있어서의 하나의 이 불안 심리가 심적으로 가중이 됐기 때문에 언더슈팅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201선까지 하락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 전기전자가 주축이 돼서 외국인들이 크게 비중을 축소한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 낙폭이 깊어지면서 이 음식료 쪽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그 매기가 좀 쏠렸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은 낙폭과대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의 그 핵심 주도주들이 과거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다시 재차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 주체가 일단 개인 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을 배제한다 이러면은 상황 자체는 팽팽한 하나의 줄다리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의 전략 그리고 대응 전략은 낙폭과대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 이러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그 대형주들이 그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좀 회피하고자 한다 이러면 일부 그 중형 그 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반도체 장비업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들 이러한 쪽으로 좀 관심을 둬야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 시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참여를 해도 될지 아니면 반등의 기회를 조금 더 살펴보고 이 다음 주쯤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낙폭이 과대했던 부분은 이제 독일의 이제 공매도 금지라든가 뭐 이런 쪽이 좀 악재가 돼서 상당히 좀 안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인데요. 남유로권에 대한 이러한 리스크가 어차피 이번 주 21일 날 금요일 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간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독일과 프랑스 쪽에서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글로벌적으로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공조 효과가 무너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상충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서로 양보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 이러면 이번 주 21일에 있을 EU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 긍정적인 하나의 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점은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정도와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 한번
우리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매수 접근 전략은 단기 박스권 흐름에서의 박스권 하단부를 오늘 봤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단부를 다시 재확인한다라는 측면에서 큰 폭의 상승세는 없을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러한 재정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역할을 갖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부는 낮게 설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시기적으로는 다음 주 초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고 이 다음 주쯤에 시장 참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백스팔 지금까지 동양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요. 자, 상보가 최근에 이런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돌파해 놓고 아주 강한 모습으로 지켜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상보는 터치 패널용 CNT 필름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성공할 시에는 큰 폭의 성장할 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도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신성 ENG인데요. 신성 ENG 같은 경우는 반도체 클린룸 관련 회사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큰 폭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주가가 다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반도체 투자를 늘리면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나 장중 흐름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되밀리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장중 단기 매매에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고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횡보 내지는 박스권 고점에서 조정하는 그러한 흐름이 보인다는 점에서 지지라인에 설정을 하고요. 장중 저점에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러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로슈사의 대규모 기술 로열티를 받으면서 기술 수출해서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요.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준비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메디프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0일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새로운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전의 고점이었던 3,400원을 넘어가면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1선을 지켜내면서 소폭 2%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이 향후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 종목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상보, 이 많은 전문가들께서 또 강조해주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가도 5.3% 급등을 하고 있고 이 상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상보는 최근에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고요. 월봉상 보시면 매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 현재 주가가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역사적으로 2007년도 상장 이후에 매물권을 전부 다 돌파했고요. 17,750원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뚫지 못했던 가격대를 향해서 지금 주가가 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추세 상승에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일단 11,000원의 지지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11,000원의 지지로 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 다소 오늘 최고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한 2, 3% 밀리면 12,600원 정도 이 부분에서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직전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기록했던 13,050원을 넘어서면은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13,050원을 터치를 해봤는데요. 시장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렇게 강하게 박스권 돌파하고 향후 실적 호전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갖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보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목동지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 증시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예. 오늘장 시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코멘트 좀 해주시죠. 예. 뭐 최근에는 오전장에서는 우선 큰 폭의 지금 뭐 낙폭을 이루고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개인들 그 선물 매도세에 따라서 우선은 낙폭 부분이 더욱더 강화가 됐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오늘 오전부터 보면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제 플러스 쪽으로 이제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으면서 장이 차츰 이제 회복을 되고 있는 모습인데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지켜보시면서 그것들이 이제 낙폭을 과대를 하고 있나 아니면 좀 더 그 커버를 해주고 있나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우선은 어느 정도 좀 관망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다음 주 월요일쯤에 주식 매수에 나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우선은 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우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그런 부분을 우선 지켜봐야지만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027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삼성 테크윈을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10만 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5%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삼성 테크윈에 대한 상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그래핀이라는 이제 신소재 물질이 나오면서 급등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뭐 대북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최근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문자 주신 분 지금 매수가를 보면 특히나 5월 14일 날 급등했을 때 그때쯤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움직임이 좋다가 또 글로벌 증시가 좀 빠지면서 큰 폭의 지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음봉이 크게 두 개가 나왔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장이 회복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거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지금 지켜보시면 지금 테크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세가 강하게 있는데 테크윈 같은 경우는 지금 12,000주 지금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한 번쯤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테크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황 같은 부분은 뭐 대북 관련 쪽이나 아니면 글래핀 쪽이나 그런 쪽에서 차츰 지금 개선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상승 쪽으로 우선 지켜보시되 지금 5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저항선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뚫어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나 그렇게 지켜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쪽 5일선 뚫어준다고 하면 정고점인 11만 1,000원 이상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손절 라인은 지금 장이 만약에 많이 빠진다고 한다 그러면 우선은 이쪽에서 가격대가 지금 아무래도 한 9만 3,100원 선까지는 우선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93,100원 선까지는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고 삼성 테크윈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손실이 좀 있으시니까 좀 예. 불안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일단 비중 자체가 15%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예. 비중 조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비중은 아직은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나 또 대형주고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매수든 매도든지 요 비중 내에서만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삼성 테크윈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양강철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동양강철 매수한 지분이 3,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이 비싼 가격대에 매수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2678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동양강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예. 동양강철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연예인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동양강철 같은 경우는 우선 LED 쪽에서 또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차량 경량화,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그 철도 수혜주, 굉장히 여러 가지 수혜주가 지금 걸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 AL 같은 경우도 또 좀 비슷한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혜주가 여러 개 결쳐 있다는 거는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망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수익이 낮은 상황이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변동폭은 좀 크지만 우선은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가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종가 때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동양강철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21선에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또 강하게 또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글로벌 증시가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좀 상승 움직임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목표 주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21선이 만약에 무너진다거나 그런 때 수익 실현은 그럴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된다 그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1선이기 때문에 21선이 언제 무너지냐 그쪽에 따라서 지금 수익 실현 및 뭐 손절가도 그렇게 정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1선 지지 여부를 한번 잘 살펴보면 되겠고 일단 수익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그 예, 전략에 예.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동양강철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을 매수를 하고 싶으신데 예, 언제 매수를 해서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4085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예, 예. 우선은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좀 뭐 AM512 그쪽 이제 뭐 핵심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종목 좀 고민하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종가 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 강하게 한번 지금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5월 14일 같은 경우는 좀 상한가에다가 마무리를 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로벌 증시 무너지면서 상한가 같은 종목들이 또 큰 폭으로 한번 빠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큰 폭으로 빠졌다가 지금 종가 때 한번 또 종가 관리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종목 같은 경우 추세는 살아있다 네. 보실 수가 있고 뭐 사실 수 있는 그 금액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대에서 뭐 적어도 50%는 오늘 그 종가 때 한번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한번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자 하는 그 비중의 절반 정도를 절반 정도는 네, 최소한 오늘 사셔도 종가 때. 예 네, 사셔도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덕산 하이메탈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포스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51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득 채우셨습니다. 예, 예.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예, 예. 이제 포스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부진하죠. 예, 예. 오늘 역시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한번 상담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뭐 한 일주일 전부터 지금 포스코 한전 100% 갖고 계신 분들 꽤 많고 네. 또 제가 또 상담하다 보면 포스코랑 한전이 설마 이렇게 빠질래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100% 좀 과도한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대형주가 많이 오르듯이 대형주가 또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포스코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악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신용등급 하향 문제도 있고 또한 그 뭐 중국이나 유럽발 지금 긴축 재정 때문에 지금 포스코 쪽에서 수출 부분도 좀 악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이게 뭐 대형주다 보니까 언제든지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일선 밑에서 지금 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 비중은 지금 100%에서 지금 최소한 나중에는 50%까지는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언제 줄이냐? 예를 들어서 5월 10일 같은 경우는 좀 수급도 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5일선 위로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이럴 때 조금씩 덜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뭐 수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기관안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움직임이 조금 적어 보이긴 하지만 우선은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우선은 지금 비중을 줄이시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지금 뭐 선정을 해드린다면 좀 강하게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뭐 중국에서 긴축 재정을 좀 나중에 좀 미루겠다 뭐 그런 게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쯤이면 또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가격대는 우선은 뭐 1차적으로는 우선 한 50만 원까지는 우선은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이때까지가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현금 보유하셨다가 다른 또 좀 센 종목 쪽으로 좀 움직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언제라고 딱히 기간을 정해주시기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예. 비중도 100%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상담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스코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저희가 하이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2,200원에 매수를 했다가 28,500원에 매도를 하고 다시 재매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일단 22,200원이라고 하시는데 예, 예.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선은 좀 다시 한번 좀 한다면 지금 네. 22,200원에서 매수를, 매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다시
우선은 다시 28,500원에 매도를 하려고 매도를 하셨고 그다음 지금 다시금 또 네. 왜냐하면 또 한 번 수익이 났던 종목들은 또 다시 그 가격대가 오면 또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또 생기실 거는 좀 당연해 보이고요. 네. 우선 뭐 차트를 보시면 우선 반도체 업황은 살아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은 우선은 뭐 추세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왜 빠지냐? 우선 글로벌 증시 하락적인 측면도 있고 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대규모의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하락 부분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예전부터 그 장을 움직이는 그런 주도주라고 저는 봤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락 측면이고 지금 120선에서 지금 안착을 해 있는 모습인데 아직도 지금 하락 추세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를 많이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좀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매수는 아까는 그 포스코 같은 분은 이제 상승했을 땐 매도인데 하이닉스 사실 때는 하락 시 매수라고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종가 때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를 하시되 지금 가격대가 떨어질 때마다 뭐 한 5분의 1씩 해서 추가적으로 뭐 분할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아이리버를 선정했습니다. 6721님께서 올려주셨고요. 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분 역시 비중 꽉 채우셨네요. 네, 아이리버 한번 살펴보죠. 예.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자책 관련한 수혜주인데 지금 전자책 관련 쪽 테마주들이 그렇게 뭐 시세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리버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뭐 이쪽이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아이패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아이패드가 나올 때까지 아이리버에 대한 매출이 좋아질 거냐 또 얼마 전에 매출 그 발표를 했었는데 썩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우선은 역시나 지금 시황에 따라서 지금 좋지가 않은 모습이고 지금 샀던 가격대에 대비해서 지금 떨어져 있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거래량 같은 게 지금 전혀 살아나고 있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경우에는 지금 지수 자체는 200일선에서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에서 적어도 뭐 50%까지는 좀 줄이셔서 좀 센 종목, 상승 추세인 종목들로 가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손실이 더 날 수도 있는데 또 손실 났던 거 외에도 시간적인 부분에서 너무 여기 묶여 있으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50% 비중 줄이시고 손절폭은 지금 200일선이 바로 지금 안착이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뭐 떨어지지 않고 뭐 반등을 준다. 내일 만약에 상승 움직임이 강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4,500원 선에서 좀 물량을 좀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말씀해 주셨죠. 반등시 매도 전략. 예. 점차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에 대해서 아이리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을 올려주신 분이 이 8272님이신데 비중이 70% 비중을 현재 가지고 계시고 매수 가격이 26,500원이라고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전략을 세워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비중이 70%인데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예. 네. 제가 뭐라고 할지는 더 문자 보내주신 분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종목별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3종목 정도로 3-4종목 정도 나눠서 갖고 하시는 게 왜냐면 이렇게 지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삼성중공업 70% 샀는데 쭉 빠지니까 여기서 어떻게 자기가 액션을 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더 추가로 30% 더 산다고 해서 단가 주면 그렇게 효과도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고 특히나 중공업 쪽은 예전에도 제가 뭐 날씨 운운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이쪽 부분이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유럽 쪽이 안 좋으면 중공업 쪽이 제일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아까 차트 보시면 포스코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때 포스코도 5월 11일이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5월 11일 같이 이렇게 반등시는 뭐 오히려 더 비중을 줄이셔갖고 50% 이내로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적인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매수 그 비중을 줄이시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조금씩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역시 손실이 있으시고 비중 또한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반등 시 비중 축소 전략 더 유효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8086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후성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4,035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후성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2.8%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3,440원 선인데 손실이 꽤 크시거든요. 예, 예. 후성 같은 오늘 다 상담하는 것들이 또 장익으로서 그런지 다 좀 하락 추세인 종목들이 많고 그래서 좀 분위기가 많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후성 같은 경우는 뭐 탄소 배출권 관련한 그런 주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세를 그렇게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뭐 오랫동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 어떤 연유에서 지금 매수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 같은 경우는 그 저항선 강하게 돌파하는 날 그럴 때는 하락 그 상승 모멘텀도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상승 모멘텀도 없을 뿐더러 지금 차트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비중을 보면 50%인데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비중을 좀 더 줄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를 전혀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더 빠지기보다도 지금 다른 종목 쪽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비중을 더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선 훨씬 밑에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 조금 내일 만약에 반등한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네.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 뭐 반등해서 좀 움직임이 좋다고 하더라도 3,6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 반등이 네. 세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쯤에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비중 축소 전략도 유효해 보이긴 하는데 예. 그래도 이 후성이라는 기업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뭐 예, 예.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장기적입니다. 말씀대로 뭐 예전같이 뭐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출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을 기업 가치를 지금 현재로서 뭐 이렇게 현금 가치를 할인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봐서 본다 그러면 뭐 이것보다도 위에 있긴 맞긴 한데 그 고객님들이 보통은 이제 장기 투자라기보다도 이제 매매 스타일이 이제 트레이드 형식으로 가시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조금 뭐 5,000원 선 이상까지도 뭐 볼 수 있긴 한데 그 기간이란 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매출과도 바로 연결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은 좀 장기적이라고 하면 50%는 비중이 좀 많은 것 같고 한 30% 정도에서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중장기로 본다면은 비중을 한 30% 정도로 조정을 해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한화입니다. 한화를 4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추세가 무너졌고 바닥을 찾고 있는데 좀처럼 바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화. 예, 비중은 따로 없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이 우선 뭐 없으시니까 뭐 주가 흐름부터 우선 말씀드리자고 하면 네.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이쪽도 뭐 전쟁 수혜주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한데 그 전쟁 수혜주와는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강하고 이쪽 같은 경우도 반등 움직임을 보이곤 있대. 지금 추세가 한화, 포스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 같은 추세입니다. 이런 것 네. 같은 경우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그쪽 워낙 이쪽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시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뭐 몇 개월 이상 보고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뭐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5만 원 선대까지도 우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그런 장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는 시황하고 많이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그런 측면이시라고 하시면 우선은 뭐 비중을 줄이시기보다도 우선 관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회사들의 실적 때문에 좀 기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한화 추세가 좀 무너졌고 이에 따라서 최근에 뭐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점 찾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오늘 역시 3.6% 급락하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화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이 오늘 장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네오위즈 게임즈입니다.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 지금 지금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도 연속 10번째로 사상 최고치 지금 지금 실적을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왜 갱신하고 있냐면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퍼블리셔를 하고 있는데 네. 거의 뭐 수억 명 정도가 지금 메신저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 지금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매출 부분도 상당히 강하게 되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 부분에서 야구 게임인 슬러거
그다음에 축구 게임에 FIFA 온라인이 있는데 슬러거 같은 경우는 그 야구 실질적으로 야구 관중하고 좀 비중이 좀 큰데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 경기에서 거의 작년에 2배 정도 네. 그렇게 야구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슬러거가 좀 더 매출 부분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남아공 월드컵이 이제 멀지 네. 않았었는데 그 예전에도 지금 96년도 월드컵 때도 상당히 그때 그 피파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선풍적인 대- 인기를 끌었죠. 예, 네. 예. 그런 뭐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스포츠를 동화가 된다는 그런 뭐 심리적인 측면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면에서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도 세게 가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꾸준하게 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까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는 한 47,000원까지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뭐 우선 글로벌 증시 때문에 36,700원 정도로 그 지시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매수 가격이 좀 애매합니다. 예, 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예, 동시효과로 또 접어들고 예, 예. 내일장 상황을 또 봐야 될 텐데 예. 지금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하루에 그 양봉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계획을 짰었을 때는 양봉이 뭐 4% 정도 그 정도 됐었었는데 지금 양봉이 거의 8% 네. 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욕구가 좀 크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를 하시기보다도 제가 뭐 한 39,600원인데 한 4만 원 선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만약에 차익 매물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쯤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오이즈 게임스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정금증권 정윤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죠. 코스피가 낙폭을 늘렸다, 줄였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2% 하락한 1622포인트 선을 걷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선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497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 주식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또 주요 경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